이 시간에는 IC61508-6 2부, 3부에 대한 응용 안내서 상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 전체 구조를 보면 1부 있고요. 2부 하드웨어, 3부 소프트웨어, 나머지 다 1부고요. 4부 용어의 정의, 5부 실능 결정 방법에 대한 예시 지난 시간에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6부 이거는 내용이 좀 많아서 상편, 하편 이렇게 나눠서 할게요. 이제 마지막 기법 및 대책, 테크닉, 매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격에서는 그림이 나눠져 있는데 여긴 지금 합쳐놨어요.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한번 보면은 안전 할당 설명을 얻거나 양산, 이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개발, 안전 관련 시스템 안전 확증 계획 시작. 그 뭐 여기서 말하는 확증은 밸리데이션 말하는 거예요. 예, 안전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안전 요구사항, 그러면 이제 어떤 확증에 대한 계획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아키텍처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안전 관련 시스템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가 좀 많아요. 뭐 시스템에 따라서 파라미터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좀 많습니다. 네, 1H 또는 2H 경로에 대한 안전 파라미터 결정. 1H가 좀 간단한 반면에 2H는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다 그랬죠. 지금 이 6부에서 보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각 안전 기능별 신뢰성 모델 수립. 아키텍처 레벨에서 어떤 그 모델링 기법을 어떻게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쉬워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모델링을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아키텍처 레벨에서도 그렇고 여기 아키텍처 레벨에서의 모델링이 있고 또 그 하드웨어로 이제 세분화돼서 내려오면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할 건가 그거에 대한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각 안전 기능별 EP 안전 관련 시스템으로 달성할 목표 고장 대책 결정. 대책 선정된 안전기능 고장 확률이 요구되는 목표 고장 대책을 만족하는가. 이제 파라미터 정하고 하드웨어 파라미터 정하고 이제 막 분석하다 보면은 고장 확률이 나오겠죠. 이제 타겟을 정해놓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실에 맞춰서 고정 확률 타겟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달성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게 대책이 달성이 안 됐으면은 뭐 당연히 그냥 다시 아키텍처 레벨로 가서 뭐가 잘못된 건지 해야 되죠. 이제 예상대로 고정 확률이 나왔으면 시스템 고장을 회피 또는 재활 대책이나 기법을 선택하고 설계를 구현한다. 고장은 이제 시스템 고장은 이제 고장 확률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정량적으로 그거를 제어할 때는 그 고장 확률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회피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어떤 정량적 표현, 고장 확률로 표현이 안 돼서 회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 ASIC 그 개발할 때 그 프로세스 있잖아요. 하드웨어 쪽에서. 그대로 회피를 해야 돼요. 예?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정량적 표현이 맞아요. 고장 확률로 표현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프로세스로 회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운전 및 정비 절차 개발 착수. 이제 어떻게 운영을, 오퍼레이션을 할 거냐. 메인터넌스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검증된 하드웨어 통합. 네. 통합이 있어야 되겠죠. 이 제품이냐, 아니면은 프로그래머블 일렉트로닉이냐. 프로그래머블이면은 해야 될 일이 있죠. 통합을 한번 해야 되고. 그냥 일렉트로닉이면은 이제 이렇게 이 과정 없이 안전 관련 시스템 확증, 밸리데이션으로 이제 설계 요구사항 명세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처음에 이제 설계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르면 안 되겠죠. 맞는지 보고. 상이하면은 아키텍처 레벨로 가서 다시 봐야 됩니다. 파라미터 안 맞았을 때도, 고정 확률 안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요구사항 명세하고 맞는다. 밸리데이션 된 안전 관련 시스템을 전체 시스템에 통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부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드웨어는 이랬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EP 시스템 설계 요구 명세 및 안전 계획서 일부 인용. 시스템 레벨에서 이런 내용을 계획서까지 있는 거를 이제 일부 인용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결정합니다. 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아키텍처 간에 호환성이 있는가? 있으면 소프트웨어 검증 및 확장 계획 시작. 호환성이 이제 없으면 안전 관련 시스템 개발자와 협력. 그게 있어요. 이제 설계, 개발 및 소프트웨어 검증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오래 걸리죠. V 모델로 이제 개발하고 검증하고 그런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동작 및 정비 절차 수립을 하고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해당 하드웨어의 통합하고 나서는 이제 밸리데이션을 해야 될 거고,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한테 소프트웨어 관련 문서들 이렇게 이관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정비 변경 이렇게 돼 있어서 다들 일부에서 말하는 적절한 단계로 나가면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할 수도 있고 작게 차지할 수도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맡은 담당한 안전 관련, 여기 보면 이제 뭐 안전계획서라는 게 있잖아요. 안전 관련 내용이 소프트웨어 쪽의 비중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이제 그 위험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분장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되느냐 따라서 복잡한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일단 하드웨어 위주로 이제 오늘은 상편은 하드웨어 위주로 좀 봐야 되거든요. 하드웨어 신뢰성 분석 기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정적 모델, 볼린, RBD, FTA 이런 게 있어요. 동적 모델, 바르코브, 페트리넷, 포멀 랭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적 모델하고의 차이는 상태 천위가 있냐 없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편에서 예시를 좀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적 모델 위주로 설명을 일단 할 겁니다.
시뮬레이션 모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정적이나 동적 테크닉들이 있어요. 이게 분석 기법들이. 그거를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뭐야, 사람이 하기 힘든 그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몬테칼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원리로 그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는지는 신경 쓸 일은 없고요. 하여튼 이런 그 내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RBD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RBD가 나오는 거고. 그 A, B, C, D, E, F 컴포넌트, 뭐 서브 파트가 되겠죠. 네. 여기 보면은 민 다운타임이라고 해서 꺼져 있는 시간을 말하거든요. 민 업타임은 이제 켜져 있는 시간이고, 이게 이제 ABC가 꺼져 있는 시간, D 요거죠. D가 로직이 꺼져 있는 시간, EF 액추에이터가 꺼져 있는 시간. 을 T로, 그러니까 주기로 나누면은 평균 확률이 나와요. 그 디멘전이 없이 디멘전리스예요. 디멘전 없이 확률이 나옵니다. 에버리지 이런 식으로. 그 병렬일 때는 뭐 여기 ABC, 뭐 EF, 뭐 간단하게 지금 EF를 보면은 이렇게 병렬 구조로 돼 있으면 단순 이게 지금 확률의 덧셈, 곱셈 이 공식이 안 통해요. 어떤 그 조건부 확률 개념으로 가야 되는 단순 더하거나 곱해서 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PFD2와 각각 컴포넌트에 대한 확률이죠. 확률을 시간으로 곱을 해서 적분을 해요. 0에서 t까지. 평균을 내고, 적분을 하고, 그 값을 t로 나누면 EF에 대한 PFD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 예시는 잘못된 예시, 맞는 예시. 비슷하죠, 결론은? 하나는 4고, 하나는 3이에요. 그냥 이제 PFD를 요 2하고 F에 이게 이제 PFD거든요. 그걸 그냥 단순히 곱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계산이 되는데 이게 보수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있을 수 있는 고장에 대한 어떤 그 누락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작게 지금 고장 확률이 작게 계산된 거예요. 작게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제 요그 람다 이거 여기서 말하는 DU는 Undetected Dangerous Failure Rate예요. 검출이 안 된 고장 확률이에요. 고장률이에요. T 시간 동안에 T 시간에 그러면 이제 타우 마이너스 T 하면 이제 뭐 베타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간을 잡겠죠. 합니다. 그거를 주기로 타우분의 1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은 적분 계산을 하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됩니다. 6분의 제곱 람다 DU의 제곱 타우의 제곱. 이게 이제 그 두 개의 관계이기 때문에 2를 곱해서 3으로 이렇게 약분이 돼야 돼요. 결론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해야 보수적인 고장률을 구하는 거다. 여긴 예시도 나와 있지만 항상 그 계산할 때는
빈틈이 없는지, 고장률에 빈틈이 없는지 조심하라는 의미의 예시예요. 교육에도 이게 나오는 얘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람다라는 얘기가 람다 DO, 람다 DD, 람다 SD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고장률이라는 게 이제 기원이 어디서 그 말이 나왔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이제 확률 밀도 함수 배우잖아요. 가장 많이 뭐 표준 정규 분포 있고 지수 분포 이 두 개는 좀 익숙하고 와이블 분포 요것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람다는 지수 분포에서 나온 말이에요. 요 람다입니다. 요 람다. 여기 지금 1로 계산하고 그렸는데 이제 뚝 떨어지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1로 했는데 고장률이 이제 1, 확률이 1인 상태로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시간이 X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간에서의 그 고장률을 말해요. 고장률을 지금 1로 놓고 온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해서 PDF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PDF. 그리고 이걸 적분을 하면 누적된 확률 밀도함수가 나와요. 적분을 하면 지금 적분식을 쓰진 않았지만 이걸 적분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2에 마이너스 람다 t. 이거는 당연히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쭉 쌓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특정 값에 수렴하는 asymptotic line 점근선이죠. 점근선에 이렇게 다가가게 됩니다. 요게 이 고장이 발생할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내. 맞죠. 요거는 뭐하고 같이 알아야 되냐면 신뢰성 함수, 신뢰도 함수 RT하고 같이 요거는 그냥 reliability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failur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소문자로 F. 이게 원래 펑션이라는 뜻인데 이제 failure라고 지금 적절하게 지금 라임이 맞아요. 원래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 그래서 1-RT가 FT다. FT는 뭐다?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적분값이다. 이렇게. 이건 좀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요. 확률 밀도 함수는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t. 누적 확률 요건 이제 CDF라고 그래요. Cumulative Density 펑션이에요. CDF 1-2의 마이너스 람다 t. 더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건 RT. RT는 아까 이제 FT가 이제 1-RT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RT는 1-FT가 되겠죠. 그러면 FT를 빼면 이렇게 되겠죠. RT는 2의 마이너스 람다 t. 이게 요 지수 분포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우리 이제 람다 고장률을 구하는데 계산하는데 왜 지수함수를 쓰느냐? 요 지수함수를 쓰는 이유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대전제가. 왜 많고 많은 확률 밀도 함수들 중에 하필이면은 이 고장률이라는 게 지수 분포를 따르냐? 이런
이제 큰 가정하에 지수분포를 따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 이게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람다, 요 람다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런 뜻이고, 미분 방정식을 풀이해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성 함수가 PDF, FT로 나오는 거는 요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거예요. 요 네 가지 대전제가 있어요. 요 지수분포를 따른다 할 때 자연계가 이제 일부러 고장내트리는 거 말고 이제 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고장이 나거든요. 그 고장 나는 게 고장률이 일정하다 람다로. 그 람다는 지수분포를 따른다 말이에요. 자, 람다 값을 좀 바꿔본 거예요. 요 PDF일 때의 람다 값, 요거 이제 1일 때는 이제 이렇게 되지만 점점 대부분은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게 안 좋죠, 이거. 어렵죠. 요거 이제 누적 확률 밀도 함수 CDF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죠.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람다가 적다는 얘기는 이게 예,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신뢰도를 봤을 때도 람다가 작다는 얘기는 신뢰성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신뢰도를 상당히 유지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대적으로. 그래서 일단 요 우리 람다가 여기서 쓰는 우리 그 식에서 쓰는 뭐 첨자 붙여가지고 디오니 디디니 뭐 이렇게 쭉 계속 쓸 건데 람다의 태생이 어딘지를 알고 써야 된다. 되겠죠? 다음 비신뢰 케이스 연속 모드에서의 단일 장벽. 말이 좀 어려운데 신뢰가 한번 고장나면 이제 사고다 뭐 그런 의미인 건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아까 요 그래프 있죠? 다시 한번 보면 신뢰 함수는 2의 마이너스 람다 t라고 했죠? 의미는 시간 t까지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람다에 따라서 아까 그 그래프가 이렇게 좀 바뀌었죠? ft는 1-rt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의미는 시간 t까지 고장이 한 번이라도 발생할 누적 확률 이렇게 해보시죠. 그 다음에 ft는 이제 요 확률 밀도 함수죠. 람다 2 마이너스 t. 이 시간 t에서 고장이 발생할 확률 밀도. 그냥 그 시간 t일 때예요. 자, 요거는 이제 mean time to failure인데 이거 시간이잖아요, 단위가. 이거 람다분의 1을 람다를 역수를 취하면 사실은 람다라는 게 이제 빈도예요, 빈도. 한 번을 기준으로 한 빈도. 0에서 1 사이의 값이지만 원래는 한 번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빈도예요. 프리퀀시. 그걸 뒤집으면은 이제 타임이 돼요. 타임이. 이렇게. F. 고장까지 평균 시간. 여기 써있네요. 람다는 단위 시간당 평균 고장 횟수, 즉 빈도. 단위는 이렇게. 저는 휙 단위, I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은
구승분의 한 번 고장이잖아요. 10의 마이너스 구승이면은 굉장히 그 고장 확률이 낮은 거죠. 그걸 이제 failure in time, 고장의 최소 단위로 보는 거예요. 우리도 뭐 물질의 최소 단위 해서 따지잖아요. 원자, 뭐 분자 이렇게. 고장의 최소 단위, fit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9. 나중에는 이제 fit으로 다 계산할 거예요. 실무에서는. 용어를 좀 보면은 무조건부 고장 밀도 함수. 그다음에 조건부 고장 밀도 함수. HT. 해저드의 이니셜을 땄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WT라는 이제 고장 밀도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건이 없어요. 분모가 1이야. 이렇게 해서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FT가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T였잖아요. T승이었죠. 반면에 조건부 고장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요. 고장나기 전까지 고장이 안 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RT가 뭐냐면 2의 마이너스 람다 T였죠. 그거를 FT 갖다가 하면은 그대로 람다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고장이 아직 안 난 상태, RT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점 T에서 고장날 확률 FT. 시간 의존성이 없다. 시간이 없어지죠. 상수가 됩니다. 일정하게 고장이. 그 의존성이 여기는 T에 의해서 람다에 의존하지 않죠. 저 상수로 정해져 있지 않죠. 이게 이제 T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시간에 의존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PFH를 계산하면 결국은 적분을 이제 FT 갖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T로 나눠야 PFH가 나오겠죠. 이제 PFH 적분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요 람다 T는 상수기 때문에 적분해봐야 결국은 이렇게 되죠. 람다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고장 밀도 함수는 조건부예요, 조건부. RT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람다다. 막 적분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람다. 다시 말해서 FIT를 fit을 쓰면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까 그 수학적인 접근을 먼저 해야 돼, 처음에. 여기 PFH 한번 보면은 시스템 레벨에서 한번 보면은 아까 이제 뭐 여기에 나오죠? T분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 이렇게 돼 있는데 시스템 레벨에서 다시 써보면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 요게 이제 그 람다가 되는 어떤 근사를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 보면은 테일러 급수에 의하면은 exp-x에 대한 식을 이제 펼쳐보면 1-x 플러스 2 팩토리얼 x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이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지금 익스포넨셜이니까 이걸 x로 놓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람다 t가 이제 1보다 매우 작을 경우에 요 2랑 2랑 3항부터가 이제
거의 그냥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1-x, 다시 말해서 1-람다 t만 남게 되죠. 근사되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항해서 1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t는 뭐로 근사가 된다? 네, 람다 t로 근사가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한 거예요. 여기 람다 t로 이제 근사가 되면 약분해서 람다만 남게 되는 거죠. 그건 다시 이제 MTTF 부분에 역수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PFH, PFD 람다로 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로우 디맨드, 하이 디맨드 좀 이따. 그럼 여기서 얘기한 내용들이 아까 물론 이제 수학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거에 이어서 여기 나와 있는 식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불신뢰 기반 단일 장벽 한 번 고장나면 이제 위험한 경우, 불가용성 기반 다중 장벽 이렇게 2 out of 3 이렇게 이제 다중 투표 시스템인 경우에는 다중 장벽이 하나 고장난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위험한 건 아니고 최종 안전 장벽이에요. 단일 장벽일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죠. 고장 시점 고장나는 순간 이제 위험한 거고 보호장치 있는 거고 고장 복구 고려하지 않고 여기는 이제 다이아고노스틱이 있어요. 나오고 또 람다 에심토틱 그게 MTTF분의 1로 수렴하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이더라. 고장날 확률이 누적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고장날 확률로 이제 보는 거고 여기는 사용 불가 상태의 확률 걸로 본다. 자, 조건을 한번 이 예시를 보기 전에 조건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두 채널 EF는 병렬 구성 1 out of 2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고 하나가 이제 살아있으면 돼요. 즉 둘 중 하나만 살아있으면 오케이. 고장률은 여기 람다 DD는 이제 Detected Dangerous Failure Rate예요. 람다 DD예요. 그 다음에 복구율. 복구는 이제 평균 복구 시간의 역수. 그러니까 고장률은 MTTF분의 1이었죠? 복구율은 restoration이라고 해서 mean time to restoration 이렇게 복구되는 평균 시간이에요. 왜 역수입니다. 고장 후 빠른 복구 가능. 디텍트드 된 dangerous failure는 일단 이렇게 감지가 됐으니까 수리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결국은 두 채널 모두 동시 고장나야 시스템이 고장이 난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업타임은 켜져 있는 시간은 9시간 꺼져 있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고장 복구 주기는 100시간이 되겠죠. 켜져 있다가 꺼져서 이제 복구되는 거예요. 고장은 한 번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PFH는 이제 MUT, MDT 전체 인터벌을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더합니다. 그러면 0.01이 되죠. 100분의 1이니까. 즉 100시간 중 한 번 고장이 발생하므로 시간당 평균 고장 확률은 0.01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고 모델, 마르코브 기반의 개념적 접근.
상태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나중에 이제 그 하편에 가면은 이제 그림으로 이제 추가 설명을 마르코브 추가 설명을 할 거예요. 천이하는 그건데 둘 다 정상인 상태에서 뭐 E나 F 하나가 고장나는 경우 선의가 발생하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둘 다 고장나는 상태로 시스템이 이제 위험한 상태로 빠지게 되죠. 보통은 이제 둘 다 정상인 S0 상태로 있다가 S1으로 넘어가죠. E나 F가. 그걸 존재를 하고 그 상태에서 S조도 이제 최종 발생을 해서 위험한 상태로 가요. 이걸 이제 최종 구하려고 하는 건데 고장 경로를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S1으로 가는 거는 람다가 이제 두 개예요. 이 람다가 되고 S1에서 S0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이제 시스템이 고장 나는 거죠? 아, 아니구나. 거꾸로 돼 있네요. 이건 이제 복구되는 거죠. 이유는 이제 수리가 되는 거예요. 고장난 게. 네, 요게 이제 나머지 하나까지 다 고장나는 경우인데요. 요것도 이제 람다. 예시 한번 보면 여기를 볼까요? 수학적인 전개. 시스템이 그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면 S1 상태에 머무는 평균 시간. 고장도 나고 수리도 하죠. 그게 이제 지금 S1 상태, 하나가 고장난 상태로 머문 시간이 되는 거예요. 복구율과 고장률을 더해서 역수를 취하면은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S1에서 S2로 전이될 확률도 있죠? 그쵸? 아까 요거 람다 이 상태에서 람다로 가는 확률도 있어요. 따라서 S0, S1, S2 경로의 전체 시스템 고장률은 람다 이제 EF는 2 람다 곱하기 S2로 전이될 확률이니까 S2 요거에 2 람다를 곱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하니까 그러면은 요 플러스 람다에 뭐 이렇게 계산이 되죠. 약분하고 나면 요거는 이제 근사시켰네요. 일단 이제 고장 시간이 복구 시간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제 긴 거예요. 고장 나자 아까 그 DD 람다 DD를 가정한 거기 때문에 금방 복구한다. 이런 가정하에 봤을 때는 뮤가 상당히 크거든요. 람다에 비해서. 그럼 람다를 무시하면 그냥 뮤만 남고 람다 제곱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병렬 구조일 때 이제 이렇게 큰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람다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렇게 보고 인타임 투 레스토레이션은 8시간. 이 이야기는 이제 복구율이라는 게 8분의 1, 0.125 시간당 이제 이 얘기죠. 이제 요 식에 의해서 람다 EF를 구해보면 뮤가 아까 그 0.125였고 이 람다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약 시간당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빈도로 고장난다 그 얘기잖아요. 10의 마이너스 9승은 이제 또 핏으로 대체가 되죠. 1.6핏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낮은 거죠. 매우 낮은 시스템 고장률 1 out of 2 병렬 구조와 빠른 복구의 장점이 반영된 결과다. 그렇죠. 병렬 구조로 하면은 이게 굉장히 그 고장률이 엄청나게 그냥 하나만 떨렁 있을 때보다
이게 이제 사실은 혼자 있을 때 마이너스 5인 건데, 그죠? 병렬 구조로 들어가 버리면은 엄청나게 낮아지죠, 고정 확률이. 자, 이게 우리 61508의 근본적 가설이 있어요. 전제 조건. 아까 그 지수 분포 필터 함수를 이렇게 채택해서 사용하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연관이 있어요. 일정한 고정률. 이제 고정 모드는 DO보다 DD가 우세하며 빠른 감점이 복구 가능. 조금 전에 이제 람다분의 2람다 제곱 근사식 사용 가능. 뭐 undetected dangerous failure는 failure 그러니까 람다 DO는 그 우리가 람다 DD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세하게 만들기 때문에 람다 DO는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어요. 이런 근사적인 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검증 시험이 이제 지금 규격상으로는 완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주기는 MRT보다 10배 이상 짧다. 그러니까 이제 프루프 테스트를 리페어 타임보다 10배 작게 계속 프루프 테스트를 이게 현실적이기도 해요. 뭐 계속 짧은 주기로 복귀하는 시간도 짧은데 그거의 10분의 1 이하로 더 짧게 프루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검증 시험을. 그리고 디맨드가 이제 그 시스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로우 디맨드든 하이 디맨드든 생기잖아요. 그럼 그 요구 평균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이 검증 시험 주기 프로브 테스트보다 10배 이상 길다. 당연하죠. 프로브 테스트는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같은 그룹 내 각 채널은 동일한 고장률, 진단 커버리지를 갖는다. 여러 채널을 하면은 동일한 채널이 이제 뭐 2개, 3개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걸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각 채널 동일한 고장률, 진단 커버리지를 갖는다라고 RBD를 써서 단순화시켜서 시작을 해요. 전제 조건이야. 그다음에 시스템은 신뢰성 분석 대상이 되는 구성 요소만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 기능을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일단 신뢰성 분석 대상, 그러니까 안전 관련된 그런 것만 이렇게 계획서에 따라서 가지고 와서 해야 된다. 그 이제 실 등급 자체가 그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무결성이라는 게 이제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신뢰성에 관한 거고. 신뢰성 대상이 아니면 분석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1 out of 2, 2 out of 2 등 이게 하이 디맨드 말하는 거예요. 하이 디맨드나 컨티뉴어스 모드 시스템에서 요구 간격은 진단 시험 간격의 10배 이상이거나 이제 진단이 더 자주 일어나야 돼요. 10배 이상. 요구. 일단 뭐 시스템이든 세이프티 릴레이티드 시스템이든 간에 이렇게 요구가 있는 그 주기보다 항상 이 프루프 테스트 하는 간격이 훨씬 좁아야 된다. 그렇거나 진단 주기하고 안전상태 도달 시간이 공정 안전 시간보다 작아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예요. 이제 여기 예시를 한번 보면 진단 주기가 하루에요. 요구 간격은 15일. 그러면 요구 간격 진단 주기가 10배가 되더라도 요구 간격보다 작죠? 이제 오케이. 이것도 이제 위에 얘기고 그 다음에 진단 주기가 1초. 자, 안전 상태 도달 시간이 0.5초예요. 공정 안전 시간 이제 3초.
그러면 1초 더하기 안전 도달 시간이 0.5초라 그랬죠? 5초. 자, 그거 하고 공정 안전 도달 시간이 3초예요. 비교를 해봤을 때 공정 안전 도달 시간 전에 어떤 이 안전 상태로 도달이 있죠.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그냥 10배 적용을 해도 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공정 안전 시간보다 작아도 된다. 이게 대전제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게 좀 어려울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에비던스를 만들어 가면서 정량적으로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안전 상태로 유지될 경우 위험 증가로 간주하지 않는다. 여기 전압 변동으로 오작동이나 위험이 증가할 경우에만 고장률 계산에 반영을 하고 안전한 안전하게 이제 페일 세이프가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전원이. 용어가 MRT가 있고 MTTR이 있어요. 이제 리페어 타임이고 평균 수리 시간. 이거는 회복 시간. 평균 시간. 수리 완료까지의 시간. 이건 이제 시스템이요. 시스템 복구까지의 시간. 실제 수리 작업만 포함하는 거고. 이거는 수리 외에 시스템 레벨에서 봐야 되니까 수리, 리셋, 검증 다 포함해서 레스토레이션 하는 시간이에요. 현적 고장 모델에서 수리 지연 요소로 등장. 정상 상태 다시 정상 상태까지 시스템 복귀 시간이에요. 단일 컴포넌트 단위로 MRT를 사용을 하는 거고 시스템 단위에서는 MTTR을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용어들이 보면은 T sub C, T sub GE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다운타임을 말해요. 전부 다. 이제 요 프라임이 없는 거는 다운타임인데 어떤 다이어그노스틱 진단이 없는 경우에 다운타임이고 그룹에 대한 다운타임이고 요거는 채널 요 C가 채널이고 G가 그룹이에요. 채널 다운타임 그러니까 평균이에요. 평균 다운타임 그룹 다운타임 평균 다운타임 진단 그러니까 다이어그노스틱이 있을 경우에 프라임으로 찍어서 평균 다운타임을 따로 표시한다. 어렵죠? 식을 하나 보면은 PDF 그리고 PFD를 살리면 안 되지? PFD 여기 지금 잘못 써졌죠? PFD예요. 잘못 써졌네. 람다 그러니까 다운타임 평균 다운타임이죠. 채널의 평균 다운타임 꽂아 있는 시간. 이거를 undetected 감지되지 않은 위험률 위험한 고장률 이렇게 곱합니다. PFD PFD는 여기는 이제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차 명칭 기호
예, 기호가 이제 뭐 베타가 있고요. 베타 D, 람다. 람다는 또 나눠집니다. 람다 D. 요거는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 이제 뭉쳐서 이제 하는 거고, 세부적으로 나누면 람다 DD. 요거는 Detected Dangerous Failure Rate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Undetected. 아, 요거는 이제 Detected는 맞는데 Safe Failure Rate. 이제 고장 나도 안전한 방식으로 고장이 나는 거예요. 람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제 전체를 말하는 거고, 람다 D는 이제 시스템에서 전이되는 고장률. 여기도 써놨네요, 그죠? 설명을 좀 보면은 공통 원인 고장률이에요. 동일한 원인에 의해 복수 채널이 동시에 고장날 확률, 뭐 전자파 환경, 온습도 환경, 진동 환경, 그 환경이 되게 많은데 그 환경에 이제 같이 고장 나는 거예요. 보통 원인 고장이 되는 거예요. 구조적 리던던시가 있어도 동시에 무력화되는 비율. 그래서 이거 리던던시를 아이덴티컬한 이제 리던던시를 하면은 공통 원인 고장률이 높아져요. 하나는 이제 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같은 원인에 의해서 고장나지 않게끔 다른 테크닉을 적용하는 게, 뭐 같은 테크닉을 쓰더라도 바운더리를 좀 다르게 가져간다든지 뒤집어 논리를 뒤집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이 공통원인 고정률이 낮아집니다. 다음 베타 D, 공통 원인 중 위험 고장 비율. 베타 D, 위험한 고장 중 공통 원인으로 발생하는 비율. 네, 이게 직접 반영이 된다. 베타하고 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동시에 고장날 확률, 그다음에 위험한 고장 중 공통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하고, 람다. 여기 좀 특징적인 거는 람다 D는 일반적으로는 디텍티드, 언디텍티드 둘로 분류를 해요. 그걸 더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디텍티드에 이제 이렇게 위험한 디텍티드도 있고, 아까 같이 이제 SD 요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분하게 나누자면 일단 두 개가 있다. 언디텍티드, 디텍티드. DD는 이제 검출 가능한 고장률, 위험 고장률. 이건 이제 다이어고나스틱이 있어서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C가 있어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검출이 안 되는 거. CFD 계산의 핵심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걸 줄여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는 거죠, 사실은. 이게 사실은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DC 테크닉은 이제 진단하는 그 테크닉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DD는 뭐 계속 높여나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DD가 높아지면은 상대적으로 DU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줄여나갈 거냐. 없는 걸 줄여나가지는 않는 거고, 검출이 안 되는 걸 SD 예시 두 개의 구성 요소, 이제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검증 시험 프로브 테스트 주기는 T1, T2.
토탈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확률이. 다운타임을 보면은 이제 토탈 분의 람다 원 뭐 비율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평균, 그러니까 T1의 평균은 이제 2로 나누면 되거든요. T2도 마찬가지고. 평균을 알면 이제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 보통 모르면 2로 나눠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람다 T.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가중치. 람다 1, 람다 2에 대한 가중치. 어, 이제, 요 그림을 좀 보면은, 예, 바로 이제 전에 얘기를 했지만, undetected dangerous failure rate이 있고, detected dangerous failure rate이 있어요. 두 개가 합쳐져서 람다 D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TC는 이제 그 다운타임이라 그랬죠. 이 채널의 다운타임이잖아요. 두 개가 다 관여를 하겠죠. 그러면 다운타임을 한번 보면, 채널의 다운타임을 한번 보면은, 각 컴포넌트 다운타임을 보면은, 이제 undetected는 다운타임을 구할 때, 이렇게 선을 2로 나누고, 리페어 타임을 더하면 돼요. 그리고 디텍티드는 이제 요건 이제 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거하고 검출이 돼서 레스토레이션 되는 거하고 이렇게 다운타임을 가중치를 따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여기 람다D는 이제 두 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 가중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체 그 람다D가 전체죠. 전체 대비 이후에 가중치를 두고 2분의 T1 플러스 MRT를 리페어 타임을 곱해야 되는 거고 이쪽은 DD 쪽은 NTTR을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람다 DU는 이제 DC, 그러니까 다이어그노스틱 커버리지가 있는 경우 0에서 1 사이라 그랬죠? 다이어그노스틱 커버리지가 이게 커지면 이제 전체 람다 D가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디텍티드는 이제 다이어그노스틱 커버리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디텍티드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DC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DC가 커지면 다이어그노스틱 커버리지가 커지면 예를 들어서 뭐 DC가 99% 0.99다 그러면 거의 람다 D 이제 디텍티드 되는 거고 얘가 0.99면 0.1이 돼버리죠. 0.1이죠. 0.1이면 얘가 확 줄죠. 이유가 그러니까 어, 커버리지가 이게 높아졌다는 얘기는 언디텍티드가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다이어그노스틱 커버리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90% 이상, 99%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람다 DU가 줄어드는 거예요. PFD 1-2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람다 D TC 다운타임이죠. 이게 이제 람다 D죠 전체고. 이거 충분히 작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그 테일러 근사에 의하면은 그 마이너스 람다 D TC가
결국은 이제 그 뭐예요? 그 이렇게 근사가 돼서 이렇게 됐어요. 위에서 이제 봤던 건데 이렇게 PFD는 람다 D TC 여기 요거죠. 람다 D하고 TC를 곱하면 된다. TC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가중치를 줘서 한다. 전제 조건은 람다 D TC가 1보다 충분히 작고 테일러 근사에 의해서 분사시킨다. 그런 전제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PFD 그룹 G는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요 람다 D TC라는 거 람다 D를 이렇게 넓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예시를 한번 보면은 람다 D가 100핏, 핏은 뭐 10-9승이죠. 네. 아, 여기 다가는 0.9네요. 이제 T가 프루프 테스트가 1년. 시간으로 말하면은 이제 규격적으로는 이제 8,760시간을 말해요. 언디텍티드는 다이거노스틱이 0.9 90이라는 얘기는 언디텍티드가 이제 10%라는 얘기니까 10핏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PFD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1 곱하기 10-8승 5 곱하기 아 어디있죠? 네, 람다 D TC 네, 요거 2분의 T1 요게 이제 이거죠. 이렇게 나눠주면은 4.38 곱하기 10-5승 FD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그림은 이제 그 one out of two, 두 개의 채널이 있고 하나가 괜찮으면 오케이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one out of two의 물리적인 도식인 거고 요거를 RBD, Reliability Block Diagram으로 전환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금 전에 봤던 이제 뭐 요 그림하고 지금 이하고 지금 같죠? 그래서 TGE는 이제 전체에 대한 다운타임, 평균 다운타임이 되겠죠. 이 진단이라는 부분은 TCF라고 이렇게 RBD로 표현을 했어요. TGE는 가중치를 어떻게 줬냐면은 람다 Du를 람다 D 전체로 나누고 거기에 2분의 아까 같이 이제 이렇게 2분의 T1이 아니고 여기 단일 채널일 경우에는 이렇게 2분의 T로 하는 거고 두 개의 채널로 돼 있으면 여기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취지 자체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증명을 할 수는 있는데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운타임, 민 다운타임을 요거 이제 그 그룹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 다음에 PFD 전체 이제 PFD가 되겠는데요.
식이 좀 복잡합니다. 이게. 여기 보면 베타디가 뭐냐면 그 베타디가 예, 베타디 공통 원인 중 위험 고장 비율이었죠. 베타 람다 DD 디텍티드 됐을 때는 베타 D 다이거노스틱에 의한 이제 그 공통 이제 저기를 공통 고장 원인 파라미터를 넣는 거고 이후일 때는 베타를 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더해서 제곱을 하고 그걸 이제 2를 곱해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TC, TG 이렇게 곱하는 데까지 1항인 거고요. 그 다음에 2항, 3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 독립적인 고장 조합으로 시스템이 고장날 확률. 그러니까 뭐냐면은 채널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채널 하나마다 요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널 하나여도 DD하고 DU 다 적용을 했어야 되죠. 근데 거기서 바로 적용을 하는 게 이제 아니라 DD 같은 경우 디텍트 된 경우에는 베타 D를 빼서 가중치를 적용을 해주는 거고 DU 같은 경우는 베타를 빼서 적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요게 한 채널인 건데 그게 두 개잖아요, 채널이. 그리고 고장 순서도 위에 게 먼저 일어날 수 있고 아래 게 먼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를 곱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 나왔다. 복잡하지만 이해할 만하죠. 요 두 번째 항 베타 D 람다 DD 공통 원인에 의해 DD 고장 디텍트 되는 고장이에요. 동시에 발생할 경우 PDF에 미치는 영향. 디텍트는 베타 D하고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MTTR하고 언디텍티드 되면은 그 주기를 절반으로 나누고 리피어 타임하고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베타하고 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DD냐 DU냐에 따라서 식이 갈려요. 이렇게. 그리고 요 세 개가 다 이제 이렇게 더해진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PFD든 PFH든 이렇게 2채널 운영이 많아요. 그래서 1 out of 2D가 많아요. 이거 뭐 다음 시기에서 보겠지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 정도 식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웬만한 RBD 요거는 계산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감지 가능한 고장 중 공통 원인에 의해 두 채널이 동시에 고장나서 시스템이 위험 상태에 빠지고 그 상태가 MTTR 동안 유지된다. 요거에 대한 이제 감지 가능한 요 2번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베타 D, 람다 DD, MTTR 뭘 설명한 거예요. 그죠? 감지 가능한 고장 중 람다 DD죠. 공통 원인에 의해 두 채널이 동시에 고장 나서 베타 D를 말하는 거죠. 시스템이 위험 상태에 빠지고 그 상태가 MTTR 동안 유지된다.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감지 불가능한 공통 고장. 이거 베타죠. 이제 요 람다 DU가 이제 감지 불가능한 거고 그거의 공통 고장이죠. 영어로 시스템이 위험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평균적으로 2분의 t 플러스 mRt만큼 지속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요 식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 2번, 3번식은 이렇게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one out of two 하고 이제 그림은 뭐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two out of two는 두 개 다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도 죽으면 안 돼요. 2 out of 2 RBD는 이렇게 직렬로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살아 있어야 돼서. 하나만 살아 있어도 되는 경우는 이렇게 정렬 구조가 오화 구조가 되는 거고, 두 개 다 살아 있어야 되는 경우는 엔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직렬로 되면은 간단하죠. 이렇게 람다 d tc를 그냥 이렇게 일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1 out of 2에 d가 붙었어요. 다이고노스틱이. 물리적인 도식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RBD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다이고노스틱이 들어가면 프라임을 넣어서 이제 민 다운타임을 표현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채널의 그 민 다운타임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DU하고 DD를 나누는데 SD, 그러니까 SD는 아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이거죠. 검출 가능한 안전 고장률. 시스템의 기능은 상실되지만 안전한 방식으로 페일세이프가 된다. 그래서 DD를 나눠서 SD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MTTR을 곱한 거예요. 디텍티드 쪽은 MTTR하고의 관계고 언디텍티드는 주기와 MRT와의 관계예요. 가중치 줄 때. 그 전체는 원래 이제 DU에 DD를 더하는 건데 SD까지 들어왔으니까 같이 더해주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이거노스틱이 있기 때문에 여기 SD 아까 그 용어에도 있긴 했지만 진단에 의해 안전하게 감지된 고장률이다. SD. 요거를 그룹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요게 이제 저 T 프라임 C에 이제 요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지휘를 하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그 1 out of 2의 그 그룹의 민타임, 평균 민타임을 그대로 쓰는 게 여기 나오네요. 그죠? 요게 이제 그 1 out of 2의 TGE예요. 좀 복잡하죠? 복잡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였죠? 여기 보면 TG가 좀 복잡했어요. 이렇게. 그쵸? 요겁니다. 요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되냐? 이렇게. 규격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를 뭐 수학식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그 예시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기 12개월 프로브 테스트죠. MRT 8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한다고 쳐봐요. 그래서 DU는 언디텍티드는 이제 60% 이렇게 해서 일단 100%를 맞춰놓고 전체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다이어그노스틱이 있는 평균 다운타임 그룹의 다운타임을 보면은 3분의 T1이니까 8760시간이죠. 여기에 MRT 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 out of 2였을 경우에 그 그룹의 민 다운타임을 보면
이렇게 가중치를 줬었죠. MRT하고 여기에 이제 채널이 이제 이렇게 하나 더 들어오면 3으로 된다 그랬었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 값들을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계산이 돼요. 결국은 1762.4시간. 그럼 다운타임을 지금 이제 이렇게 3분의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더 높게 나왔죠? 더 오랫동안 죽어 있는 것들로 계산이 됐죠? 이렇게 계산한 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는 그 다운타임이 그렇게 덜 중요할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밀하게 정교하게 이제 식을 세워서 하면은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굳이 이제 뭐 그럴 필요까지 없으면 이 식을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다. 이제 규격에서는 그냥 이 상태로만 보수적으로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이렇게 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1 out of 2D의 PFDG예요. 여기도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없던 SD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 없던 K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K는 이제 0에서 1까지의 값이에요. 용어의 정의가 한번 보도록 하고 2랑이 좀 깁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요거는 이제 아까 그 1 out of 2 그 세부적으로 여기 봤을 때 요때의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슷하죠? 람다 SD가 이제 추가돼서 좀 더 기른 건데 그러면 그죠? SD가 들어가서 K하고 요 세 개로 나누면 또 이제 거의 같은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K가 나오죠? DD 고장 중 진단으로 감지되는 고장. 이제 그 다이어그노스틱이 들어가면서 생긴 파라미터예요. K는 그 SD도 감지된 안전 고장. 1 out of 2에 없던 파라미터를 넣어서 두 개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점점 복잡해지긴 하는데 원리 자체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채널이 하나 더 늘었어요. 2 out of 3 이렇게 돼 있어요. 셋 중에 두 개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출력이 나갑니다. 뭐 그 RBT로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전부 이제 다 마찬가지라 그랬죠. 대전제가 이제 채널별로 다 같다는 대전제가 있었죠. 그 전체는 TG가 될 거고 20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PFD를 보면은 점점 복잡해지죠. 뭐 구조 자체는 다를 게 없어요. MTTR이 DD 쪽에 붙고 디텍티드 쪽에 붙고 2분의 주기 플러스 MRT가 언디텍티드에 붙고 다음에 이제 각 채널에 DD, DU에 대한 가중치를 두 번 제곱을 하고 6배, 이 6배에 대한 그 개수는 뭐 증명할 수는 있지만 요 2 out of 3에는 6을 곱한다. 이게 아마 복잡성으로는 이제 좀 제일 복잡한 끝판왕이었던 것 같은데 더 이상 복잡하게 엔지니어링 하진 않거든요, 보통. 요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 다 이 원리를 적용을 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심지어는 엑셀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그때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고, 원리는 좀 이렇다. 아, 여기에 잠깐 설명이 돼 있긴 하네요. 이랑은 두 개 채널이 독립적으로 고장나는 줄 모두 고려한 결과, 이건 이제 나왔던 얘기고, 세 개 중 두 개가 고장나야 시스템이 실패하므로, 그쵸? 두 개가 고장나야. 그래서 이제 3 컨비네이션 2에 둘 순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6이 됐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2항과 3항은 공통 원인 고정 시나리오를 고려한 보수적인 접근이다. 그쵸? 이게 보수적인 접근은 증명이 되는데 아까 같이 이제 계산식에다가 넣어보면 되죠.2점 3.6 1 out of 3 그거 같은 경우는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되는 거죠. 하나만 살아있어도 되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 이제 뭐 지금 그 RBD까지 여기다가 따로 그리진 않았는데 PFD 전체 그룹에 대한 PFD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랑을 쭉 지금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하나여서 생기는 그러니까 아까 그 여기 보시면은 채널이 이제 세 개고 두 개가 살아 있어도 되기 때문에 나온 식이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이번에는 세 개 중에 하나만 살아 있어도 되는 경우여서 생기는 파라미터가 여기 TGEE 요겁니다. 대신 여기는 이제 뭐 다른 다이거노스틱을 반영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이제 뭐 람다 D, 람다 SD, 그다음에 K 이 파라미터는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얘도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뉘고 각각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1 out of 2 설명할 때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파라미터만 이렇게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2를 목표로 시스템 개발 중이며 시스템 고장이어도 두 개의 밸브는 작동해야 한다. 검증 시험 주기는 1년이다. 요 아키텍처 예시인데요.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센서가 3개고요. 파라미터 값은 람다 D는 2.5 곱하기 10의 - 6승이에요. 명률은. 로직은 1 out of 2D 돼 있고 보팅을 하고 있고요. 로직 보팅이고 람다 D, 람다 S가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람다 S를 따로 정의해 놓진 않았어요. 규정에 보면은 요 예시에서는 여기 그냥 람다 D, 람다 D, 람다 D가 지금 입출력에는 그대로 그냥 람다 D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요거를 규격에 이제 아마 B.3, B.2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얘는 B.3에서 이제 발췌를 해왔을 겁니다. 1년짜리에서. 이거를 발췌한 내용을 보면 센서 아키텍처가 2 out of 3잖아요. 3개 중에 2개. 여기 써 있죠? 그걸 이제 표에서 발췌를 해오면 다이아고노스틱이 지금 커버리지가 90이잖아요. 그 람다 D가 고장률이 2.5 곱하기 10의 - 6승이었어요. 이 테이블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면 돼요. 베타는 20,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다른 변수 파라미터들을 고정을 해주는 이유는 예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시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는 다 이제 구해서 해야 되는 건데,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죠. 이거를 규격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예시를 보여줘야 되니까, 다 고정해 놓고, 2 out of 3까지 다 고정을 해 놓고, 값만, 그러니까 PFD만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럼 2.3 곱하기 10-4승. 로직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한 거 보면은 4.8, 10의 마이너스 6승. 출력은 지금 두 개예요. 통풍 밸브하고 잠금 밸브. 통풍 밸브에 고장률이 있고 잠금 밸브에 고장률이 있어요. 그거를 각각 적용을 하면은 60%로 DC는 똑같고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전체 시스템에 대한 PFD는 요거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요. 원래는 각 파라미터를 구하는 과정이 복잡했잖아요, 위에서.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더할 수만 있게끔 다 다른 파라미터들을, 변수들을 고정을 해놨어요. 그냥 단순히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 로직 쪽에 보면은 one out of 2D의 테이블에 가보면 이 값이 아니에요. 이제 이 값이 맞지 않는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 여기에 아까 그 람다 D하고 람다 S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에는 one out of 2D 쪽에는 파라미터가 K가 있었어요. K가 람다 S도 있었고 K도 0에서 1 사이에 K 값도 있었고, 이거를 반영을 하면 뭐 이렇게 된다는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중간 계산식이 이제 규격에 나와 있진 않아요. 이제 표 3이 B.3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발췌한 원문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중간 계산식을 반영한 게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더하면 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다 더하면 목표는 실2였는데 여기 지금 실1이죠. 그냥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자, 두 개의 안을 소개를 해놨는데, 1안은 이제 위해검증 시험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하는 거예요. 프로프 테스트를 좀 자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주 하면은 고장률을 낮출 수 있겠죠. 생각을 해봐도. 여기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one out of one. 이게 1년일 때의 이제 그 PFD 테이블인데, 이거를 6개월로 하면 테이블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값이 바뀌죠. 이렇게.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게 좀 이렇게 실2 만족하게끔 나옵니다. 이게 출력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요거죠, 요거. 두 개 더하면은 이제 6.6에 10-3 이렇게 하고, 이제 입력하고 로직은 뭐 바뀐 게 없으니까 동일하게 적용하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안은 잠금 밸브.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one out of 2로. 그 베타를 이렇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one out of 1일 때는 이제 요거를 적용을 하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통풍 밸브가 문제가 아니고, 얘는 이제 문제가 아니고 잠금 밸브, 잠그는 게 이제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얘는 그대로 one out of one을 그대로 쓰고, 그죠? 다음에 요 잠금 밸브는 이제 one out of one을 쓰는 게 아니라 one out of two를 쓰겠다는 거예요. 잠금 밸브를.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더해서 계산을 하면은 입력 로직은 같고요. 출력이 이렇게 바뀝니다. 계산하면 실트 레인지, PFD 실트 레인지에 들어와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네, 여기 이제 뒤에 이제 하이 디맨드 컨티뉴어스 디맨드 모드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시뮬레이션 쪽하고 이제 같이 하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기 계산식이 이제 막 좀 복잡하게 나와서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 이제 61508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왜 람다를 쓰느냐 이 대전제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지수분포를 씀에 있어서 유도하는 과정이라든지 요 대전제 근본적인 가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뒤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지수분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예. 네, 이 정도로 하면은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TF-H죠. 하이디맨드 쪽하고 그다음에 분석 기법,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